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평소에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금융권, 2금융권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업무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소식이니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은행에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저축 등 목적으로 개설하기도 하고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 개설해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보다 상향되었습니다. 매월 아무리 많은 돈을 넣는다 해도 매월 인정되는 납입 금액 이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보다 60만 원이 늘어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기존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었는데요. 60만 원이 늘어나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행 2에서 2.8%에서 2.3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청약통장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5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가입입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제공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에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동안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 가입자는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등을 해지하길 원한다면 방문해서 전환 해지 신청을 하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자라면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 예금자 보호법이 청약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관련해서 추가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시기를 발표한 것인데요. 7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 소식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하나, 우리신한 등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4년 2월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소식이 발표됐었는데요. 24년 2월 1단계 시행되었고 24년 9월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단계 시행일은 25년 7월 1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4월에 대폭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입니다.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된 대로 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은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1단계 시행 때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었고 이금융권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적용 대상은 은행권과 이금융권 모두입니다. 그럼 2단계와 3단계 시행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가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에서 3단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나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금리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변동, 혼합, 주기형 금리에 따라서 한도 변화가 달라집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형 금리 4.2%로 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시행 때보다 3단계 시행 때 한도가 1,000만 원 감소합니다. 2단계와 3단계 모두 은행권과 이금융권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2단계는 은행권에 주담대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지만 3단계는 은행권에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적용됩니다. 2단계는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지만 3단계에는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하되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단계로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은행 제도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단계 시행이 본격화되면 한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니 상품 이용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